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자신 없어요. 네, 저는 정말 자신 없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번 회차에는 느낌이 정말 좋았는데 이번 회차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하는 걸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해봅니다. 제 스타일대로 해볼게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볼게요. 자, 57회차 승부패 일단 1번 경기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랑 세비야인데 솔직히 이 경기는 세비야가 최근 흐름이 더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근데 발렌시아가 직전에 이제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랑 경기할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특히 발렌시아한테 뭔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이거 좀 확대해야겠네요. 네. 뭔 느낌을 받았냐면 굉장히 투쟁심이 있다라는 걸 많이 봤고요. 되게 의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고 싶지 않아하는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발렌시아한테. 그런 좋은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은 세비야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최근 흐름에 세비야가 더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전적 같은 것도 보시면 발렌시아가 홈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발렌시아한테 승산이 있다고 보여요. 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지금 세비야는 또 원정에서 4연승이네요. 네, 일단 볼게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해외 배당 보시면 갭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거는 일단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발렌시아가 분명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홈에서 4배당을 줬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국내 배당으로 3.80 배당을 줬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만약에 발렌시아 승으로 가려고 한다면 저는 프로토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너무 3.80 배당이 너무 높은 배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당의 갭은 큰데 투표율은 갭이 크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제가 방금 느낀 그대로 발렌시아의 좋은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만 본다면 분명 발렌시아 승으로도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발렌시아 19-20년도 4연승 없었다. 근데 현재 3연무다. 세비야 19-20년도 5연속 같은 결과 없었는데 현 4연승이다. 이렇게 두 개의 강한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딱히 저는 믿고 싶진 않고요. 하나로 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발렌시아 이번 시즌에서 홈에서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냈는데 직전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부상 현황에는 세비야에는 헤수스 나바스 선수 그리고 에스쿠데로 엘 하다디 선수가 나오지 못해요. 발렌시아는 뭐 핵심적인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라고는 참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발렌시아가 분명 못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 경기는. 근데 홈에서 4배당은 좀 많이 높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무패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무패 라인을 받고, 무승부가 특히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무승부만 떠도 이변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무승부를 두 팀은 많이 안 했기 때문이죠. 예. 지금 이게 한 46전 중에서 단 7번만 무승부를 치른 거거든요. 그니까 무승부를 많이 안 이뤘다라는 거죠. 이 두 팀은 만났을 때. 근데 여기서 무승부가 뜬다면 무승부도 충분히 이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패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통으로는 못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최종 초안이 무패였는데 저는 뭐 내일까지밖에 안 되니까 최종 찍을게요. 무패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무패, 그리고 2번 엘체 볼게요. 엘체 오사수나. 저는 오사수나 5연속 다른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그 5연속이 같은 결과 다른 결과? 왜 다른 결과지?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4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19-20년도에 5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어요. 네, 같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연패고, 그래서 저는 오사수나의 승을 일단 보진 않았고요. 오사수나가 지금 원정에서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직전 회차죠. 직전 56회차에 이때도 엘체였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 카디스네요. 네, 카디스 13번 경기예요. 카디스의 헤타페. 이때도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원정에서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사수나가. 네. 어떻게 지금 오사수나한테 원정에서 2.05라는 배당을 줘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체예승을 지웠어요. 무패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안 그래서 무패라고 적어놨고요. 다만
뭐 저도 여러 군데 찾아본 결과 승무패가 이번에 나왔을 때 일단 무가 세리 아니 프리메라 리가가 다 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네, 그래서 이제 무패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경기는 제가 단통으로 찍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네, 일단은 방향은 무패예요. 네. 지금 단통은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게 어쨌든 전 이번 경기를 단통으로 찍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무패면 말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엘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이번 회차에 저는 주축이긴 해요. 이게 네, 무패입니다. 세 번째 크로토네 대 파르마인데 이 경기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해요. 이 경기가. 네. 왜 난감하냐면 제가 이제 보는 크리에이터님들 플러스 몇몇 크리에이터님들을 더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름은 가려놨습니다. 예, 이름은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한 6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름은 가린 이유가 뭐 자기 거를 쓰지 말아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려놓긴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3번 경기에 일단 승을 보시는 분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을 본 것도 단통이 아니고 받친 거죠. 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왜 이상하냐고 한 거냐면 분명 크로토네가 분명 의미가 있거든요. 이 경기가. 네. 일단은 현 상태만 볼게요. 현 흐름. 왜 이렇게 느려 레이 걸려가지고요. 네. 현 흐름만 본다면 일단은 이 파르마가 최근에 10경기 중에서 단 2패만 기록을 했고요. 그 상대가 유벤투스 AS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르마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홈팀에 비해서. 홈팀은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고 그 상대가 스페치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분명 맞는데 근데 이제 원정팀도 승을 잘 못 챙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현 흐름만 봤을 때는 무조건 파르마가 그래도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정배를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원정적으로 많이 몰렸죠. 47.4% 꽤나 높은 수치입니다. 네. 배당이 지금 현재 3등분이 되어 있는 가운데 투표율이 이런 식으로 많이 몰렸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몰린 거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경기는 지금 뭐 내일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 배당이 지금 이 경기에 해외 배당이 아니라 해외 구매율이 이 경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크로토네 쪽으로 66%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요. 이 경기에. 지금 현 상태에서 이 경기보다 돈이 많이 걸린 경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없어요. 이 경기가 제일 많이 돈이 걸려 있는데 크로토네 쪽에다가 66% 정도가 몰려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 이 크리에이터님들도 분명 해외 구매율을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승을 한 팀도 안 가져간다? 한 분도 안 가져간다? 이거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해외 구매율에 분명 현혹이 될 만한데 다 무패로 보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파르마가 현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저는 크로토네 사이드라고 생각해서 초안 방향 승무로 정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금액이 남는다면 지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다 지금 패라인으로 가져가거든. 솔직히 한 분 빼고 다 무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일단 이건 승무로 볼게요. 최종 방향 승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금액이 더 되면 패도 바칠게요. 사실 이 경기 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많이 몰리고 많이 쏠린다 이러면 유리해 보이지도 않는데 많이 쏠린다 이러면 저는 그 팀이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크로토네가 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리고 1, 2, 3번에 대한 이제 3번까지 했잖아요. 그럼 1, 2, 3번에 대한 고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2, 3번에 지금 대세픽이 딱 보면 이거예요. 무패, 무패, 무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죠? 이렇게 하면 일단 1, 2, 3번 다 통과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1, 2, 3번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 2, 3번은. 사실 근데 아까부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차 전 자신 없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패턴, 데이터 이런 게 가장 강한 것들 이런 게 별로 없었어가지고 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4번 우에스카 레반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에스카 레반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이거 하려고 어제 오후쯤에 이거를 다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확답을 못 내리겠더라고. 어쨌든 네, 4번 가볼게요. 우에스카 레반테. 우에스카 지금 19위고요. 레반테 14위예요. 네. 근데 이제 레반테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잘 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10경기 중에서 최근 10경기 중에서 단 3패. 근데 그 3패가 바르셀로나, 빌바오,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좀 강한 팀들에게 졌습니다. 근데 이제 원정에서 단 1승밖에 거두고 있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레반테가,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예요, 사실. 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레반테 지금 14위. 네. 그리고 우에스카는 19위. 근데 이 둘의 승점 차이는 단 3점. 우에스카의 특징은 무승부가 이번 시즌에 제일 많다. 8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제가 봤을 땐 투표율이 제일 높아야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면 우에스카가 무승부를 정말 많이 거두는 팀이기도 하고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패보다는 무승부 라인으로 투표율이 높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무가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거보다 높아지지 않는 이상 무승부를 배제를 합니다. 초반 방향 승패였고요. 최종 방향 역시도 승패예요. 지금 제가 이게 방향만 말씀드리고 있고 다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전 이걸 걸러요. 거르는 작업을 해요, 저는. 네, 그건 이제 제가 최종 픽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다만 단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까지 1, 2, 3, 4번에서 단통으로 갈 만한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저는 지금 느낌에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단통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엘체는 저는 패를 갈 것 같고요. 단통이라면 4번의 우에스카는 단통이라면 레반테 승을 갈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어렵습니다. 네. 다음에 5번 소시에다드 AT 마드리드. 이거는 제가 2변으로 꺾습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소시에다드 3위고 AT 마드리드 1위입니다. 총 전적 지금 11승 3무 17패로 무승부 굉장히 적은 모습 보이고 있고, 소시에다드 홈일 때 9승 6패입니다. 네. 그만큼 무승부가 굉장히 안 나온다라는 그런 보이죠? 여러분들도. 근데 최근 5경기에서는 다 비슷비슷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승부가 많이 안 느껴지는 경기긴 해요. 왜냐면 물을 캔 적이 없기 때문이죠. 홈에서 특히. 그러면 무승부도 큰 이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는 무조건 바칩니다. 저는 AT 마드리드 일단 승은 안 갈 거고요. 왜냐? 이건 AT 마드리드가 너무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AT 마드리드가 좋아 보이는데 왜 AT 마드리드를 안 가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AT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첫 번째, 흐름. 지금 현재 소시에다드는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물론 패배는 2번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2연패 중입니다. 근데 일단 승리가 8경기 동안 없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이죠. 네. 근데 상대가 지금 AT 마드리드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 AT 마드리드는 거의 완벽해요. 공격도 완벽하고 실점도 거의 5실점. 유일하게 한 자리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에요. 수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예. 게다가 AT 마드리드 지금 현재 12경기 중에 1패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팀. 이런 팀을 상대로 소시에다드가 이긴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저는 들지 않아요. 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도 이변이 되겠지만 무도 이변이 되기 때문에 저는 AT 마드리드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AT 마드리드 안 가는 두 번째 이유가 배당이 너무 높아요. 지금 해외 배당도 거의 2.3배당 가까이 받고 있고, 국내 배당으로 2.09라는 배당을 받고 있는데요. AT 마드리드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이거 이 배당 이상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시에다드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오아르 사발이라는 선수가 지금 현재 7골을 넣고 있는 주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못 나온다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부상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못 나오는데 어떻게 소시에다드가 이긴다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저는 생각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소시에다드가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소시에다드 승을 가는 이유는 승무패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배당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승무로 꺾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주앙 펠릭스, 헥토르 에레라 선수 못 나오는데 솔직히 이 두 선수 못 나온다고 해도 골 넣을 선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반 코멘트 당연히 A팀 아들이 유리해 보이지만 배당이 너무 높다. 그래서 초반 방향도 승무였고 최종 방향 역시도 승무입니다. 이거는 꺾습니다. 어떤 픽에서도 A팀 아들인데 승은 안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쨌든 그렇다. 네. 오하르사발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하네요. 네, 결장 유력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도 가끔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거를 빼더라도 다비드 실바 선수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소시에다드가 어떻게 비빌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죠. 네, 꺾습니다. 단통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6번 경기 비아레알 빌바오, 이 경기도 꺾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비아레알이 너무나 좋아 보이죠. 네, 빌바오랑 비교했을 때 비교해 보겠습니다. 17승 9무 13패. 이거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비아레알 홈에서 굉장히 전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빌바오가 비아레알 홈만 가면 되게 안 좋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자, 왜 꺾는지 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흐름, 비아레알이 너무 좋아요. 빌바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단 1승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아레알은 홈에서마저 잘해요. 네. 지금 이게 몇 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건지를 제가 안 세봤는데 한번 세볼게요. 네. 지금 비아레알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에서의 전적도 한번 찾아보죠. 홈에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네요. 네. 자, 이럽니다. 빌바오는 원정에서 단 1승이에요. 근데 지금 배당 보시면 2배당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투표율 말씀드려볼게요. 투표율은 지금 현재 거의 66.7% 정도. 지금 제가 새벽 거의 6시에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땐 66.7%. 내일은 아마 이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전 보입니다. 7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높아요. 배당이. 국내 배당 1.73입니다. 너무 높아요. 빌바오가 이길 수 있는 만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럼에도 비아레알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도 배당이 너무 높아요. 꺾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단통으로 갈 생각이에요. 네. 초반 방향 목표였는데 최종은 패로 갑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여기서 이제 패턴을 좀 정립을 여기 적용을 시켰는데 6번에는 무엇보다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한 패턴은 아닙니다. 사실 강한 패턴은 아니에요. 근데 6번에 일단 이렇게 대각선으로 봤을 때 2연속으로 무승부도 이어지지 않고 있고 대각선 위로 가도 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를 배제를 했는데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 경기 이변이라면 패로 갈 건데 무패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픽이 안 남을 것 같아서 단통으로 가봅니다. 지금 현재 3.75입니다. 빌바오가. 네, 좀 무리수라고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비아레알 19-20년도 홈 3연무가 없었다라는 이런 데이터도 있었고 또 네. 근데 빌바오가 비아레알 상대로 리그에서 2연승이 없었다고 하죠. 네, 이건 이 전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커 보이죠. 심지어 이 상태에서 빌바오가 이긴다? 저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네. 또 하나 뭔가를 말씀드려볼게요. 이 경기의 특징. 비아레알은 홈에서 승리를 많이 거뒀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아레알이 홈에서 7경기를 해가지고 4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4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4경기 모두 다 이겼을 때 배당이 어떻게 되냐면 1.3대에서 1.4대입니다. 이런 경기는 이겼어요. 1.7대 받는 건 처음이에요. 이번 시즌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배당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꺾겠습니다. 네. 6번 팹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통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2번 아까 했던 건데 제가 2번 이걸 왜 보고 있냐면 그나마 강한 패턴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2번이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14경기 중에서 갖고 있는 강한 패턴 중 하나예요. 이렇게 지금 대각선으로 무가 3번 되어 있는데 4번 이상이 된 적이 3년간 단 3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온 확률이 더 적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패에서 단통으로 간다면 패를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새벽이라 그런지 제가 또 말씀을 못 드렸네요. 어쨌든
6번까지 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솔직히 이번 회차 네, 좀 기대 안 합니다, 사실. 7번 헤타페 대 셀타비고 이어서 가볼게요. 물 한 잔만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타페 대 셀타비고고요. 헤타페는 지금 11위고 셀타비고는 8위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경기도 좀 특징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솔직히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느낌을 살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헤타페는 홈에서 셀타비고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 5경기에서 진 적이 없어요. 3승 2무 좋죠. 근데 배당을 보면 지금 현재 헤타페가 홈에서 역배를 받고 있습니다. 11위 대 8위인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셀타비고가 4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원정 홈인데도 역배, 아주 군소한 역배인데 2.55라는 네, 배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배당은 당연히 초기 배당은 2.54로 헤타페가 정배였는데 지금 보니까 역배로 지금 꺾였거든요. 네, 배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헤타페 쪽으로. 근데 이 경기가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헤타페 승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경기 아무리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도 헤타페가 직전에 일단은 카디스한테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원정의 셀타비고는 직전에 빌바오한테 승은 거뒀지만 첫 승이었고요. 네, 단 1승밖에 없습니다. 원정에서. 헤타페가 이렇다면 해볼만해요. 물론 4연승 중이긴 한데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홈에서의 전적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만 본다면 승무패 다 느껴지는 경기인데 만약 제가 예상컨대 승리였다면 이게 결과가 승으로 나오려고 했다면 저는 배당이 정배 2점대 초반대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2.55죠. 역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셀타비고 사이드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셀타비고가 지금 현재 4연승 중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4연승 중인데 얘네가 5연승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헤타페 사이드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저는 어쨌든 초반 방향은 무패였고요. 최종 방향도 지금 현재 무패 라인으로 잡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단통으로 가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네, 지금 무승부 투표율이 37.6%로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좀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게 7번 경기죠. 7번 경기 보면 지금 현재 3무가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BT벳 업체들의 예상을 내일까지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을 뺄지 안 뺄지 저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기다리고 내일 방향 한 번 더 영상 올릴 건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굳이 안 올릴 것 같고 그냥 제가 이번 회차에 바라보고 있는 주축 경기라는 영상으로 올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7번 경기 지금 보시면 일단은 헤타페 쪽으로 많이 바라보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지금 6분 중에서 4분이 승을 가져가시는 것 같고 패는 2분 가져가시고 무는 2분 가져가십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패 라인으로 갈 것 같아요. 두 팀은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해 본 적이 없다라는 데이터가 있네요. 근데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네. 다음에 8번 헬라스 베로나 대 인터밀란. 저는 다 꺾는 것 같은데 이 경기도 꺾을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베로나 대 인터밀란. 베로나는 이겨본 적이 없고요. 베로나 홈일 때 2무 4패. 최근 5경기 2무 3패. 배당 보시면 일단은 인터밀란 쪽으로 1.60이라는 배당을 줬네요. 해외 배당으로요. 근데 이제 국내 배당으로는 제가 아까 뭐 보니까 뭐 왜 안 뜨지? 잠시만요. 네, 보니까 국내 배당으로 1.40이라는 배당을 줬거든요. 네, 이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인테르가 흐름이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헬라스 베로나는 주포 공격수인 파빌리 선수가 못 나오고 칼리치니 선수라는 선수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골 넣을 골잡이가 부상에 당했다라는 거죠. 일단 볼게요. 인터밀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영상은 좀 길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꼼꼼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일단은 공격수 2명이 나오지 못하네요. 네,
그리고 주포 공격수 파빌리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참 이 팀은 특이한 게 공격수가 출전한 선수는 5명인데 골 넣은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네요. 네, 그만큼 네, 베로나가 공격진이 골을 못 넣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미드진이 오히려 골을 더 많이 넣고 있고. 네, 어쨌든 베로나 네, 지금 홈에서 2승 3무 2패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테르는 원정에서 4승 2무.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베로나가 지금 현재 못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이번 시즌 최근에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다만 인테르에 비해서 약해 보인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인테르는 지금 현재 뭐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해가지고 경기를 뛴 게 지금 3-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뛰고 있어서 베로나보다는 솔직히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베로나도 뭐 홈에서 나쁜 전적을 보이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르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경기는. 네, 저는 이거는 무조건 인테르 사이드가 맞는데, 그러니까 베로나의 승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패 라인이긴 한데, 이걸 꺾는다고 했던 거는 인테르를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통 무겠죠. 네, 이거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저도 무리수 같긴 한데 이거 하나 믿고 갑니다. 인테르 19-20년도 원정 4연승 없었다, 이거 하나 믿고. 저도 인테르 받치고 싶네요, 사실. 근데 1.40 오케이. 인테르 지금 제가 일반 픽을 보여드릴게요. 일반 픽을 보여드리면, 일단 이게 8번 경기죠. 지금 17표 정도, 23개 픽 정도 중에서 17표 정도가 네, 일단은 8번 경기네요. 네, 맞네요. 17표 정도가 이제 인테르 쪽을 보고 있고, 무승부가 13표 정도가 있네요. 네, 은근히 무승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경기. 그리고 이제 유튜버님들 거 좀 보면은 8번에는 네, 거의 다 무패 라인으로 보고 계시죠. 네, 뭐 저도 헬라스 베로나의 승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무패 라인이면 막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통 무로 가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8번과 9번 경기 중에서 이변이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인테르로 찍은 겁니다. 네, 다음에 볼로냐 대 아탈란타 경기 가볼게요. 일단은 전적 같은 거도 보면 아탈란타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죠. 그리고 홈에서는 또 볼로냐가 잘 비벼놨네요. 근데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4패. 네, 아탈란타가 굉장히 많이 유리했다. 뭐 배당 보시면요, 일단은 8번 경기가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아탈란타 경기를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건 아탈란타로밖에 안 느껴져요, 저는. 네, 여러분들도 뭐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로냐보다는 아탈란타 쪽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아탈란타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 반면에 볼로냐는 지금 현재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 뭐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홈에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내고 있긴 하네요.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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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 승을 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저런 패턴을 믿는다면. 뭐 데이터 보면요, 두 팀은 12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고, 네, 12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다면서 1승 1무 10패는 뭐야? 다시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기 동안 맞는지. 8, 9, 10, 11, 12. 네, 맞네요. 12경기 동안 네, 1무가 아니고 네, 볼로냐의 2승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2승 10패, 12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다. 그리고 볼로냐는 19-20년도 3연무가 없었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두 개 본다면 무승부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무승부는 가져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를 이변으로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네, 개인적으로 픽이 된다면 승패로 나누고 싶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초반 방향은 승패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인테르가 아니 아탈란타가 지금 뭐 현재 흐름은 좋은데, 리그에서 이 리그로만 따져 본다면, 특히 이제 유로파까지 챔스까지 곁들이고 왔기 때문에 홈팀보다는 체력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그로만 따져 봤을 때 지금 10경기 동안 단 4승밖에 거두고 있지 못해요. 4승 3무 3패예요. 네, 근데 직전에 AS 로마를 이기고 4대1로 이기고 온 게 좀 크네요. 그래서 이거는 딱 눈대중으로 봤을 때 아틀란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부상 현황 보면 볼로냐가 스코롭스키 주전 골키퍼 못 나오고요, 뭐 이렇게 선수들 못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부상 현황 봤을 때 타격이 더 큰 팀은 볼로냐입니다, 사실. 네. 축구에서 키퍼가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전골 키퍼가 못 나온다? 그러면 수비가 예,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일단 볼게요. 네. 주전 골키퍼 못 나오고 아론 하키 선수 예, 못 나오고 공격수 오르솔리니 선수 못 나오는 것도 좀 큰 것 같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스코우텐 선수는 못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네요. 네, 이거는 지울게요. 네, 뭐 이렇고요. 아탈란타는 지금 원정의 아탈란타는 고메즈 선수가 나오지 못하네요. 이게 좀 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골 넣을 선수들은 그래도 많으니까 아탈란타에. 그래서 타격이 있는 거는 사실 홈팀이 좀 타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최종 방향은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승패로 나눠서 갈 생각이고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경기가 인테르 경기보다 배당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국내 배당에서. 이거 1.50이고 1.40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됩니다. 이 경기도. 9번도.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까지 받쳐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9번. 패턴은 무겁답니다. 네. 근데 되게 어렵네요, 사실. 제가 지금 본 거 이변을 너무 되게 많이 보여요, 이변이. 분명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이변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게 좀 네, 고민입니다. 어쨌든 승패로 잡고 있고요. AS 로마 이 경기가 사실 초반 때는 이변을 봤어요. 볼게요. 일단은 AS 로마가 무조건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당연합니다. 네, 당연해요. 볼게요. 솔직히 좀 놀란 게 이 경기가 딱 국내 배당 뜨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승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1.19라는 배당이 또 떴더라고요. 이 1.19라는 배당은 직전 회차에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경기의 배당과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아요. 무배당, 패배당 다 똑같아요. 볼게요. 그래 뭐 홈에서의 전적 같은 것도 보고 뭐 AS 로마 칼리아리한테 13경기 동안 패배하지 않았다 이런 거 다 봐도 AS 로마가 진다는 느낌은 없죠. 칼리아리한테. 그리고 칼리아리가 지금 부상 현황이 심합니다. 네. 수비가 거의 초토화 됐어요. 칼리아리 볼게요. 제가 이게 부상 현황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긴 한데 칼리아리가 지금 부상이 수비가 지금 다 못 나와요, 진짜. 네. 여기서 이 선수 못 나오고 이 선수는 나온다고 하네요. 이 선수는 나올 수 있으니까 뺄게요. 네. 크라반 선수 못 나오고 네. 트리팔드 이 선수는 솔직히 후보인데 네, 그냥 넣어놨습니다. 근데 뺄게요. 이 어쨌든 두 명의 핵심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 큰 것 같습니다. 네. 큰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본다면 AS 로마의 승리로 점쳐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 경기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직전 회차의 배당과 똑같다. 바르셀로나 경기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굉장히 저는 이변을 많이 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네, 딱 2분만 보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2분만.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단통승으로 가십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1등 투표율인데도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흐름 자체는 AS 로마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네, 그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에서도 엄청난 전적을 보이고 원정에서 단 1승밖에 못 거두고 있는 이 칼리아리 절대 못 이길 것으로 보여요. AS 로마를. 하지만 참 승부패라는 건 어렵네요. 네. 저는 무승부는 안 가져갈게요. 왜냐면 이것 하나 때문에 무승부는 가져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경기에 저는 분명 이건 의심이 돼요. 근데 무승부가 꽤나 많이 치렀습니다. 이 두 팀은 맞붙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초반 방향 그러니까 승이었는데 배당 뜨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다 투픽으로 말씀드려서 좀 불만을 많이 가지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내일 좀 더 네, 뭐 해외 구매율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하면서 또 수정을 할 거니까 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프도리아 사스올로 볼게요. 이 경기 이 경기도 진짜 이상한 경기죠. 네. 너무 14경기 다 이상하다니까요. 이번 회차.
일단 삼프도리아 사스월로 경기예요. 이 경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또 하는데 12와 6위 싸움이에요. 일단은 흐름 자체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스월로가 나아 보입니다. 네, 뭐 이번 시즌에 인테르하고 AC 밀란 그리고 또 한 팀 누구더라? 사스월로가 진 팀? 아, 이 두 팀밖에 안 졌네요. 인테르와 AC 밀란한테만 졌어요. 밀란 듀오한테만 졌습니다. 나머지는 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삼포도리아는 승리를 많이 못 챙기다가 직전에 2연승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두 팀이 만났어요. 최근 흐름을 본다면 저는 사스올로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포도리아가 이 경기도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일단 사스올로 원정에서 4승 2무로 굉장히 좋고요. 13득 5실이에요. 이런 팀과 삼포도리아가 만났으면 당연히 사스올로가 유리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특이점, 첫 번째 특이점, 해외 배당 보시면 원정 사스올로의 배당이 압도적으로 극도로 올라갔습니다. 되게 이상해요 이거는. 네,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부상 현황도 없고 뭐도 없는데 배당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게 초기 배당이 1.9대였거든요 분명 원정에서 1.98이었는데 지금 현재 2.58이에요. 거의 동배를 이루고 있고 이게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갔지라는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외 구매율 홈팀에게 엄청나게 몰렸어요. 물론 이거는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삼프도리아 보면 70% 정도가 홈팀한테 몰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구매율이 이런 식으로 몰렸을 때는 분명 다른 분들도 이거를 하실 텐데, 적용을 하실 텐데 분명. 근데 이 삼포도리아 경기를 11번에 보면 다 패를 가져가십니다. 삼포도리아의 승을 안 보고 있어요. 와, 저는 홈팀에 몰리면 무조건 홈팀이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사람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내일 정도면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배당이 원정 쪽으로 올라가면 불안해서라도 이거는 받쳐야 되거든. 근데 다 단통패를 본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는 이걸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1번이었습니다. 다음 12번 스페치아 대 제노아. 이 경기는 이제 14경기 중에서 또 저는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건데 스페치아의 승은 안 가져갑니다. 네, 말씀드려볼게요. 스페치아. 네, 저 지금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만큼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회차. 일단은 현재 흐름만 본다면 이 두 팀 중에서 누가 이길까 예상이 되지 않아요. 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당 보시면 지금 현재 홈팀에다가 1.99를 줬고요. 원정팀에 2.80이라는 배당을 줬고 무승부에 3.30이라는 배당을 줬는데 사실 제가 아까 스페치아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노아의 지금 네, 이것 때문이에요. 수비수 자원이 없어요. 네. 펠레그리니 선수가 미드필더인데 사실 이 팀은 3-5-2를 많이 쓰는 팀이라서 윙백 자리에 윙백이 없으면 그 사이드 미드필더를 넣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은 미드필더가 굉장히 많아요. 네. 수비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비진 그 윙백 뭐 사이드 이게 아니라 센터백입니다. 센터백이 지금 3명이거든요. 이 주전은 3명이 있는데 이 3명 중에 1명이라도 부상당하면 완전 극비상이에요. 네, 교체 자원이 없어요. 정말로. 제노아는 다 부상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이번 회차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지네요. 네, 말씀드릴게요. 제노아 일단은 골다니가 선수, 바니 선수, 마시엘로 선수, 이 3백 교체 자원 없습니다. 이 선수 중에 1명이라도 부상당한다. 제노아는 수비 붕괴예요. 이 세 선수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호흡을 많이 맞췄거든요. 네, 거의 주축이죠. 이 세 선수가 사실. 근데 이 세 선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펠레그리니 선수가 사이드에서 뛰고 있었는데 또 부상을 당해버렸네요. 네, 이러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봤을 때 스페치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당이 1.99 배당.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1.99배당? 저는 제노아로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 1.99배당이 스페치아로 주죠? 공짜로 먹으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원정 사이드입니다. 제노아 사이드고요. 단통으로 갈 생각하고 있어요. 탭니다. 네. 물을 뺀 이유는 사실 크게는 없는데 저는 그냥 이 분들 거 참고를 했어요. 네, 저는 무패 라인을 보고 있긴 한데 픽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분들이 물을 안 보내요. 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해외 구매율을 보면 일단 스페치아 쪽으로 71%가 몰려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스페치아가 지금 유리해 보이니까. 제노아가 지금 수비진 붕괴가 됐는데 뭐 주전 선수 그 센터백 3명은 나올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부상당하면, 그리고 뒷심이 많이 약할 텐데, 그럼 71%가 당연히 스페치아한테 몰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네. 어쨌든 해외 구매율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무승부가 투표율이 6%라서 그냥 뺐습니다. 네. 저는 단통패로 갑니다. 스페치아 단통패. 13번 우디네세 대 베네벤토. 참 세리에는 진짜 어렵다.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죠. 네, 솔직히 말하면 현 흐름은 우디네세가 더 좋아 보이는 게 맞는데 11, 2위와 12위의 싸움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디네세가 6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근데 지금 현재 2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띄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뭐 승리를 못한 거죠. 네, 이제 그 반면에 베네벤토는 지금 현재 직전 경기에 제누아를 2대0으로 잡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뭐 6경기 동안 단 1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봐도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솔직히 말하면 배당 갭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우디네세가 1.67을 받는다, 그리고 베네벤토가 3.90을 받는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 이거 우디네세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통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 방향에서는 승리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13번에 저는 14개 중에서 그나마 강한 패턴을 갖는다고 생각했고, 여기다 그냥 별표라고 쳐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래 해오던 그런 패턴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패턴은 아니에요. 14경기 중에서 그나마 강한 패턴이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갔을 때 3번 연속 같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2번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이게 3번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 무승부 뺐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풀이하면 패를 없앴고 최종 방향은 승으로 갈 수 있었고요. 14번 알라베스 대 에이바를 가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갔는데, 알라베스가 뭐 최근 5경기에서는 에이바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저는 알라베스의 승은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자, 볼게요. 최근 흐름 비슷합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예요. 알라베스 홈에서 3연무 기록하고 있고요. 원정에서의 에이바르는 지금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고, 솔직히 말하면 흐름만 봤을 때 저는 에이바르한테 좀 더 점수를 쳐주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최근 5경기에서 또 알라베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이렇게 3등분 되는 거에 대해서 별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다만 지금 투표율이 지금 현재 무승부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뭐 두 팀은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는데 이 전적에서 말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27번 한 건데 3번 연속 같은 결과를 낸 적이 없었다라는 게. 근데 지금 현재 알라베스가 2연승을 하고 있다. 즉 알라베스의 승은 안 간다. 뭐 이렇게 부상 현황이 있고요. 부상 현황 보면 에이바르가 선수진이 더 많이 타격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는 알라베스 사이드로 가는 게 아니고 에이바르 사이드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통으로 솔직히 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저는 무패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14경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회차였던 것 같고, 이게 과연 등수에 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변도 보이는 게 너무나 많고, 근데 그 중에 뭐가 정배로 나올지도 골라야 되는데 사실 고르지도 못하겠고, 이게 어제부터 제가 계속 쉬지 않고 고민했던 결과입니다. 좋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영상 하나 더 띄워드릴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제가 주축으로 잡고 있는 경기 몇 가지 해가지고 그게 좀 지금 괜찮아요. 저번 회차부터 저번 회차 그렇게 2번 연속으로 해봤는데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회차에도 한번 예, 몇 경기 안 되겠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저는 최종 방향 57회차 마무리할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